안녕하세요. 메이트리 회원 여러분.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은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영호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의 연구를 보면 인간과 기계가 서로 교감하는 연구가 많은데요. 인체의 방향과 속도, 체온과 혈류량 등을 분석해서 이 상태와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 연구로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2015년 과학기술훈장 운비장과 녹조 근정훈장을 받았으며 맴스의 기술을 나노바이오 정보기술로 확장한 분입니다. 그럼 교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과학기술원 조영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피부에서 여러 가지 생체 신호를 읽어서 인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나를 알아내는 연구를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혈액 안에 암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 혈액 안에는 암세포가 암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게 전이가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혈액 안에 있는 암세포의 표면에서 여러 가지 신호를 읽어서 물리적인 특성을 읽어서 그 암의 상태를 분석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주로 센서들, 칩들을 연구하고 있죠. 센서. 예.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느끼는 추위나 더위 같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온도를 이제 조절하는 인지형 냉난방기 원천 기술이라고 하죠. 예. 이 인지형 말단 혈류량 측정기라는 것을 예. 개발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한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뭐 희노애락도 있지만 추위, 더위, 그러니까 냉온감도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냉온감에 대한 감정을 알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마트 에어컨이라는 건 전부 온도를 얼마나 잘 조절하냐, 습도를 조절하냐 이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냉난방기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같은 온도, 같은 습도라도 북극에서 온 사람들은 더울 거고요. 적도에서 온 사람은 추울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게 온도 습도하고 사람이 덥고 추운 거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거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사람의 쾌적감을 위한 기계인데 왜 온도 습도만 자꾸 보냐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됐는데 사람이 추우면 혈류량이 줄어들고요. 더우면 혈류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혈류량 변화를 보면 이 사람이 추위를 느끼는지 더위를 느끼는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또 추위 더위를 할 때 혈류량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피부 온도라든지 땀도 봐요. 그 더우면 땀이 나는 거고 추우면 땀이 안 날 거고요. 그리고 피부에 기계적으로 보면 피부의 경도를 봐요. 피부가 추우면 피부가 단단해져요. 네. 이 소위 말하는 기계과에서 이야기하는 연계수가 높아진다. 네. 연계수가 바뀌니까 연계수 변화만 봐도 이 사람이 추운지 더운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예로 말단 혈류량을 측정해서 사람이 더운지 추운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 말단 혈류량을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나요? 이 되게 간단해요. 보통 말단 혈류량 같으면 유체이과 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혈관 속에서 지나가는 혈류의 양을 속도를 잴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재고요. 열적으로 재요. 그러니까 열 자극 방식이라 그래서 피부에 한 40도 정도 온도를 탁 순간적으로 어떤 북부적으로 올렸다가요. 딱 꺼요. 그러면 40도에서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지는 속도가 혈류량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도가 사람 피부의 온도를 살짝 올렸다가 떨어지는 속도를 측정을 하면 혈류량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전극 하나 하고 온도계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혈류량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혈류량 방식은 혈류량을 직접 재려면 여러 가지 광학적인 방식을 잴 수 있는데 그 과학적인 방법을 하면 주위에 빛을 다 차단해야 되고 이 되게 벌키해져요.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열 자극 방식으로 재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조그마한 히터 하나 하고 옆에 온도계 두 개만 딱 있으면 되죠.
그게 지금 상용화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예, 상용화돼 있고 지금 현재 모 회사에서 지금 기술 이전 하고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이제 상용화될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간 예, 거네요. 문학 간다라니까요. 아,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에어컨에서 조절하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만 자꾸 이게 익숙해 있는데 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온도 습도를 에어컨이 계속 그것만 재고 있을까? 온도를 정확하게 재고 온도를 뭐 정확하게 빨리 유지하는 게 좋은 에어컨인가? 사람에 맞춰야 되는 그거는 기계 입장이에요. 사람 입장에서는 추운지 더운지만 알면 돼요. 거죠. 이 사람이 추우면 더운 바람을 보내면 되고 더우면 추운 바람을 보내면 되는데 그렇죠. 그 공기 온도를 왜 재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추위 더위의 감정을 알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즘 내연과지만 뭐 내신호를 측정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한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냐는 거죠. 예. 추우면 나타나는 추우면 춥거나 더우면 그 사람의 똑같은 온도, 똑같은 어떤 습도 환경에서라도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다 다르거든요. 체질에 따라 다르고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일이 이런 온도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를 유추한다는 것은 공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러지 말고 사람이 추우면 떨리고 피부가 이 경직이 되고 더우면 땀이 난다. 이거는 누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더운지 추운지를 아는데 공기 온도와 습도를 재서 이 사람이 추운지 더운지를 알아내는 그 방식보다는 오히려 이게 직접 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럼 기존의 열적 쾌적감 지표 외에 이렇게 인간의 피부 경도 금방 말씀하셨던 예. 그 추가적인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예. 걸 처음 발견을 하셨어요. 예. 근데 어떤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발견이 돼서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인간이 더운지 추운지를 뭘 보면 될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피부 온도요. 더우면 피부 온도가 아무래도 올라가요. 그죠? 그렇죠. 올라가고 또 하나는 땀, 피부 전도도. 피부 전도도가 바뀌어 있어요. 땀이 나고 이 습도에 따라서 피부 전도도 그리고 땀이 나는 양. 그걸로 보통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생체 더위와 관계되어 있는 생리 신호는 피부 온도 혹은 그러니까 피부 전도도 혹은 발한량이었다고요. 근데 이걸로 해주고 하면 오차가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앉아서 더워서 그랬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또 다른 감정을 하잖아요. 더워도 물론 되지만 이 화가 나도 이 변해요. 열이 오르니까. 예. 네. 그리고 신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죠. 변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생리 신호가 신체적인 요인이냐 혹은 정신적인 요인에서 나오는 거냐를 구별하려면 또 다른 지표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를 찾다가 피부 정도를 넣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 보는 게요. 피부 발한량과 피부 전도도는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에요.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피부 온도하고 피부 전도도는 조금 다른 게 있고 이거와 또 다른 관계없는 지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피부 경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표를 찾을 때 머리사제가 많이 고민을 해서 그 중에 피부 경도가 괜찮겠다고 정하고 실제 실험을 해본 다음에 그걸로 3가지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해본 결과로 훨씬 신뢰도가 높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더위와 추위를 볼 때 이때까지 피부 경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예. 하나만으로 완성도가 된 거네요. 완성도가 높아요. 아니 하나만으로는 힘들어요. 지금 기존에다가 하나를 드는 거죠.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대체적으로 여기 보시는 분이 기계공학을 하신 분 같으면 네.
기계공학 한 사람이 왜 저걸 하지? 기계공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관련이 어떻게 있나 하면요. 인간이라는, 제가 하는 건 인간의 감정하고 암세포를 진단한다 그랬잖아요. 뭘 진단하는 것 같아요? 물리량을 봐요. 과학량을 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신호를 보는 거예요. 물리적인 징후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물리 센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 열, 유량, 전부 물리 센서예요. 이게 지금 기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다 기계 연관이 예측이라, 기계 예측. 근데 이걸 이때까지 우리가 환경 예측이면 썼지, 사람에 대해서 사람 신호의 물리량을 계측한 적을 안 해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물으신 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환경을 예측하는 물리량 센서와 사람을 예측하는 게 달라져요.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가 제가 하는 거예요. 제일 큰 과제. 예. 그 예를 들면요. 네. 우리가 말단 혈류량을 잰다 그러잖아요. 혈류량을 재는 아까 이 혈류량계를 얼마나 세게 누르냐에 따라서 혈류량이 달라져요. 네. 누르면 혈관이 쭈그러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달라지죠. 네. 뭐 어느 게 맞는 거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정할 건가? 그럼 혈류량과 이 소자와 혈류량, 이 사람과 닿는 이 힘까지, 그러니까 포스 센서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까지 재고 이 힘에 의해서 나오는 물리량을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환경적인 것만 모니터링 하다가 이걸 사람에 적용하면 문제가 한 세 가지가 발생해요. 첫 번째 문제가 센서 자체가 인체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거. 예를 들면 온도 잰다고 덮고 있으면 더워지잖아요. 네. 그럼 열이 조금 열이 더 많아지죠.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혈류량을 재겠다고 센서하고 접촉하면 접촉력이 달라지면 오차가 생기는데 그거 어떡할 거냐. 그거 어떻게 보정할 거냐. 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재는 건 지금 병원 가면 신체 검사할 때 해요. 이게 전극을 붙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좀 잘못하면 또 다시 해야 돼요. 달라지고. 그 왜 그런가 하면 신체적인 요인과 정신적인 요인을 지금 기계는 구별을 못해서 그럴 거예요. 상식으로 하려면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측정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왜 안 되나 하면 예를 들면 이 피부 온도를 잰다고 봐요. 이 아까 얘기했듯이 온도계 자체가 피부를 막고 있는 영향. 네. 선풍기 켜와요. 혹은 우리가 움직이면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열이 나가는 게 벌써 달라지죠. 네. 그거 어떻게 보정할 거냐. 첫 번째는 센서 자체의 영향, 두 번째는 외부 환경 변화 혹은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사용 중에 바뀌는 영향을 어떻게 알아낼 건가. 이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머리 아픈 거예요. 환경 계측은 환경이 바뀌면 환경 그냥 바뀌면 되면 돼요. 근데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해도 이런 말에 스트레스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죠. 사람마다 워낙 달라요. 이게 왜 다른가 하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 기억, 모든 거에 종합적인 판단이라서 그 사람의 모든 기억을 우리가 다 알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거죠. AI 할아버지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할 수 있는 게 이성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거, 바둑, 장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거는 AI가 케이스를 학습을 많이 하면 아주 잘해요. 근데 감정은 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메모리, 기억과 살아온 환경과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 건가? 사람마다 다른 편차를 어떻게 할 건가? 딱 세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앞에 문제는 주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신호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혈류량을 잴 때 접촉력도 같이 재서 보정을 한다. 이런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 환경이 바뀌고 이러면 외부 환경을 측정해서 보상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측정 방식을 외부 환경하고 좀 덜 민감한 방식으로 간다. 유연성 예, 있게. 유연성 있게 간다. 예? 나머지 세 번째는 각 개인별, 이거는 피험자 실험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피험자 실험을 통해서 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별로 있는 여러 가지 이 데이터를 생체 신호 실험, 상시 모니터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AI 베이스로 이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하는 건 같아요. 전부 물리 센서잖아요. 네.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생리학적인 혹은 인체 생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질병, 암이라면 암의 특성, 그러니까 암에 대한 분자 생물학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공부하셔야 되죠. 네. 예. 그 융합이라는 게 그렇죠. 내가 실은 저 잘 모르니까 누구하고 같이 하냐면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게 이런 바이올로지스트 한 생물학 하시는 분하고 의학 하시는 분 한 반, 3분의 1, 3분의 1, 그리고 공학학 3분의 1 이렇게 일을 해요, 같이. 같이 힘을 합쳐서 효율을. 예. 왜 해야 그러냐면 되죠. 제가 지금 아무리 생물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해도 지금 의사 선생님이나 생물학자보다 제가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잘하거든요. 이거는 잘하니까 이거 잘하는 사람하고 저거 잘하는 사람하고 세 명이 합치면 그렇죠. 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연구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저 혼자 하는 연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인간의 감정 같은 것도 결국은 감정을 판단하는 게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거든요. 가정의학과 이런 분 선생님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피험자 실험 같은 거라든지 환자 대상으로 한 실험은 병원에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죠. 이 암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 저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8개하고 같이 암센터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암 환자 샘플을 가져와서 실제 봐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현장하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죠.